지난 영상에서 예고를 드렸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세금이 2배 가까이 뛸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나간 뒤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집 땅은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걸까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이 여기에 포함되는 걸까요? 임야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전부입니다. 같은 5억 원짜리 땅이라도 어떤 땅이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보다 기준을 먼저 짚어보려 합니다. 제촌이 무엇인지, 자경이 무엇인지, 상속받은 땅은 왜 조금 다른지, 임야와 농지는 어떤 점에서 갈리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지난 영상에서 나온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왜 누군가에게는 해당되고 누군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제촌이라는 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한자로는 이슬제의 마을촌을 씁니다. 풀어보면 그 마을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법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그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바로 옆 동네에 살아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제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같은 동네에 살아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에 살면서 지방 농지를 소유한 경우라면 이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자경입니다. 자경은 말 그대로 직접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농지의 소유자가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농지를 소유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농어촌 공사 같은 기관에 위탁해서 임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통용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농지를 갖고 있고 세금도 계속 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제촌자경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소유 여부가 아니라 실제 거주와 실제 경작이라는 두 가지 사실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난 영상에 등장했던 A씨의 사례와 오늘 다루는 사례가 서로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잡종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촌자경이라는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유형이었습니다. 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농지를 가진 분들은 제촌자경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사업용 토지라는 말 안에도 잡종지, 농지, 임야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정된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임야는 조금 더 단순한 편입니다.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임야를 특별한 사업 목적 없이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면 비사업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산림 경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촌자경을 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제촌자경을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속받은 농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부모님이 제촌자경을 하시던 농지를 자녀가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도시에 살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원칙만 놓고 보면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법에는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일정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촌자경을 했던 기간을 일부 인정해주는 방식의 특례입니다. 이 특례가 적용되면 자녀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비사업용 판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세부 요건도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농지를 상속받으셨다면 무작정 놓아두기보다는
상속받은 시점부터 기한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속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금이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하는 경우에 한해 특례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상속인 본인이 직접 재촌작용 요건을 새로 채워야 하는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농지도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시점부터 작용 기간이 새롭게 계산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오셨다고 해도 증여를 받는 순간 그 기간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지 상속으로 넘길지에 따라 세금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인지 아닌지는 땅의 종류와 상속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갈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기준이 꽤 복잡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기준의 복잡함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은 바로 시점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한번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됩니다. 젊었을 때는 재촌작용을 하며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자녀들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농지를 물려받아도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땅은 그대로인데 땅의 지위는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한때는 사업용이었던 땅이 시간이 지나면서 비사업용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땅을 살 때의 목적과 지금 이 순간의 상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법이 보는 것은 언제나 지금, 그러니까 양도하는 바로 그 시점이 상태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신 농지나 임야가 있다면 지금 당장 팔 계획이 없더라도 한 번쯤은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재촌작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혹시 몇 년 전부터 요건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로 넘어갈 경우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지역 편입입니다. 농지나 임야가 위치한 지역이 개발이나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촌작용을 계속하고 있었더라도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비사업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땅은 그대로 한 자리에 있는데 주변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세금상 지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던 논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주변이 개발되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경작 여부와 별개로 지역 자체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땅의 종류, 거주와 경작의 사실관계, 상속과 증여의 시점과 기한, 그리고 지역의 변화까지 여러 조건이 동시에 얽혀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8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율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간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땅을 같은 잣대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농지인지 임야인지 잡종지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경작해온 땅인지 상속으로 넘어온 땅인지에 따라 또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본인이 오랫동안
보유해온 땅이 있다면 지금 당장 팔고 안 팔고를 결정하기 전에 내 땅이 세법상 어떤 상태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작용을 계속해오고 있는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땅이라면 그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 세 가지만이라도 먼저 점검해 보시면 앞으로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이 가진 농지나 임야가 지금 제촌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도시지역에 편입되면서 세금 부담이 달라졌던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금 뉴스는 기준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 우리 가족이 준비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